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안다. 그러나 이병철은 그 문장을 평생의 경영 경험 속에서 부정했다. 그는 말했다. 가까움은 이해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흐린다. 젊은 시절 그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통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된 것은 진심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상대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자의 경험, 자존심, 욕망이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한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이는 진심으로 듣고 어떤 이는 계산으로 듣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첫 번째 착각이다. 가까움이 곧 신뢰라고 믿는 것. 이병철은 인간관계를 물에 비유했다. 너무 멀면 메마르고 너무 가까우면 넘쳐 흐른다. 물이 흐르려면 거리와 방향이 있어야 하듯 사람 사이에도 선이 있어야 한다. 그 선이 무너지면 관계는 탁해진다. 그는 그 선을 질서라 불렀다. 감정은 언제든 흔들리지만 질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생각은 단지 경영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은 통찰이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경계를 허문다. 고민을 털어놓고 약점을 보이며 때로는 모든 걸 공유하려 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균형은 깨진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만큼 판단하게 된다. 진심을 다주는 관계가 가장 먼저 깨지는 이유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해의 깊이보다 비교의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이 일을 경영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직원들 사이의 지나친 친밀감은 조직의 냉정을 무너뜨리고 임원 간의 사적 관계는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는 단호했다. 가까움이 조직을 무너뜨린다. 감정이 원칙을 침범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그의 철학은 냉정해 보이지만 실은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따뜻한 통찰이었다. 진짜 신뢰는 감정의 총량이 아니라 거리의 질서에서 자란다. 리더와 구성원, 친구와 친구,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보호막이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친밀감의 역설, The Paradox of Intimacy라 부른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상대의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 단점이 감정을 갉아먹는다. 결국 너무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대의 한계를 본다는 의미다. 이병철은 말했다. 사람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라. 그 안에는 실망이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인간 혐오가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성숙한 거리두기였다. 완벽하지 않은 존재끼리 완전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은 교만이며 관계의 여백을 인정할 때만 신뢰가 자란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여백을 신뢰의 거리라 불렀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한다는 역설. 그 여백이 있기에 상대는 상상 속에서 아름다워지고 그 상상이 존중을 낳는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삼성 내 한 임원이 이병철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저희의 사생활에는 관심을 안 가지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나는 너의 일보다 너의 방향을 본다. 이 대답에 담긴 철학은 명확하다. 인간은 디테일이 아니라 방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디테일은 언제든 바뀌지만 방향은 그 사람의 정신을 드러낸다. 이병철은 사람을 세밀히 감시하기보다 위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지켜보았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었다. 그의 이런 관점은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냉철한 수학이었다. 사람을 너무 깊이 알면 감정이 이성을 침범한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그때 기업도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이병철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신뢰를 믿었다. 그에게 신뢰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칙 위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감정은 아름답지만 불안정하고 원칙은 차갑지만 오래간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병철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SNS로 연결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일상을 과도하게 공유하며 가깝다는 착각 속에 산다. 그러나 그 가까움이 신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피로와 비교를 낳는다.
진짜 가까운 관계란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함께 지키는 것이다. 그의 이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리더와 인간관계에 시사점을 던진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다. 경계 속에서만 진짜 신뢰가 자란다. 이병철의 인생은 그 사실을 증명한 거대한 실험이었다. 이병철은 인간관계를 거리의 예술이라 불렀다. 그가 말하는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간격이 아니라 존중을 지켜주는 투명한 벽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까움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거리는 질서를 낳고 질서가 신뢰를 만든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임원, 거래처, 협력업체, 경쟁자들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오래 함께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대를 알면 알수록 존중보다 비교를 먼저 느낀다. 비교는 시기와 오해를 낳고 결국 신뢰를 좀먹는다. 그는 관계를 물처럼 다루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지만 그릇을 넘치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그릇을 먼저 보고 그 한계 안에서 진심을 나누어야 한다. 그릇보다 많은 것을 쏟아내면 관계는 탁해진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통찰은 정확하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심리적 거리, psychological distance가 존재한다. 이 거리가 너무 좁아지면 상대의 단점과 한계가 확대되어 보이고 너무 멀어지면 공감과 신뢰가 사라진다. 이병철은 그 미묘한 간격을 존중의 거리라 불렀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말을 많이 하지만은 진짜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 그는 삼성 내부에서도 임원 간의 사적 친분을 경계했다. 술자리가 잦고 서로의 사생활까지 알고 지내면 결국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임원 두 사람이 서로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던 탓에 업무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즉시 그 관계를 분리시켰다. 이런 일이고 정은 정이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조직은 흔들린다. 그의 냉정한 원칙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이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신뢰의 방패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의 말처럼 인간관계의 위기는 언제나 감정의 과잉에서 시작된다. 너무 가까워서 말이 많아지고 그 말 속에서 불필요한 진심과 상처가 오간다. 결국 상대는 내 약점을 기억하고 나는 그 기억을 의식하며 스스로 위축된다.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간다. 이병철은 말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을 지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은 리더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철학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공유가 신뢰를 만든다고 착각한다. 회사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SNS에서도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수십 년 전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순간 평가가 시작된다. 이 말은 단지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까운 친구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언제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건 아니다. 상대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정보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그 사람은 그런 약점을 가졌구나.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이런 무의식적 판단이 신뢰의 구조를 서서히 허문다. 이병철은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관찰하라고 했다. 관찰은 객관이지만 이해는 감정이 섞인다. 그는 인간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구조로 분석했다. 그렇다고 차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을 인정하되 그 본능이 관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 인간은 정보를 통해 신뢰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른다는 여백 속에서 믿게 된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인가. 우리가 상대의 모든 걸 알면 의심이 생기고 모르는 것이 있기에 상상과 신뢰가 자란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했다. 모르는 여백이 신뢰의 공간이다. 이병철의 인생을 관통한 핵심은 바로 이 거리의 미학이었다. 그에게 경계는 냉정이 아니라 예의였고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라 신뢰의 기술이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SNS에서도 모두가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지만 정작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이병철은 그 반대를 가르쳤다. 진짜 성숙한 인간은 가까워질수록 침묵을 배운다. 그리고 그 침묵이 관계를 오래도록 맑게 유지한다. 이병철은 리더십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했다.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절제다. 그에게 절제는 곧 거리 유지의 기술이었다. 리더가 사적인 감정이나 생활을 쉽게 노출하는 순간 조직의 중심은 흐트러진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리더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리더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려는 순간 조직은 무너진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철저한 인간 이해가 깔려 있다. 감정으로 이어진 관계는 감정이 식는 순간 깨지고 원칙으로 세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그는 회사를 가족처럼 운영하지 않았다. 회사는 감정의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의 구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삼성의 임직원들은 종종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 회장님은 왜 우리 사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희의 삶보다 너희의 방향을 본다. 그에게 방향은 정신의 좌표였다. 리더가 직원의 일상을 파고들면 공정함이 흐려지고 리더가 원칙으로 거리를 지키면 조직은 오히려 안정된다. 그가 말한 거리의 리더십은 단순한 권위의 유지가 아니었다. 리더의 감정은 곧 조직의 온도다. 한번 감정이 드러나면 그 여파는 전 직원에게 퍼진다. 그래서 그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 하나하나까지 관리했다. 그는 임직원과 식사 자리에 앉아도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직원들이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되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갈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리더는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리더는 본능적으로 관찰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은 상사의 표정, 말투, 식사 습관까지 기억하고 그로부터 조직의 방향을 해석한다. 따라서 리더의 일상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 메시지다. 이병철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젊은 간부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친해지려 하지 말고 명확히 보이게 하라. 리더십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명확함이 신뢰를 만들고 명확함이 권위를 지킨다. 그는 종종 오해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했고 때로는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리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조직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의 두려움은 폭압이 아니라 구조의 기둥이었다.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감정의 개입이었다. 리더가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조직의 질서는 무너진다. 회장님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결정했겠지. 이 한마디가 리더십을 파괴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했다. 가족에게도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병철에게 감정의 통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경영 철학이었다. 리더십의 본질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절제에서 시작된다.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한 임원이 실수를 했다. 보고가 잘못되어 큰 손해가 났다. 주위 사람들은 회장이 크게 화를 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다. 화는 나중에 내라. 지금은 문제를 고쳐라. 그 한마디에 현장은 긴장과 동시에 안도에 휩싸였다. 그는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권위를 세웠다. 그의 리더십에는 말의 온도가 있었다. 냉정한 이유를 말하되 마지막 한 문장은 따뜻해야 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단호함은 원칙의 표현이지만 온기가 없는 단호함은 독선이 된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명분을 세우고 상대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한마디의 신뢰를 남겼다. 당신이라면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냉정한 리더십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병철이 남긴 리더십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통한다. 조직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 위로가 아니다. 명확한 기준, 공정한 판단, 그리고 침묵의 절제다. 감정은 순식간에 식지만
원칙은 세대를 넘는다. 결국 리더십의 핵심은 가까움의 기술이 아니라 거리의 유지다. 그 거리 속에서 리더는 존중받고 그 절제 속에서 조직은 신뢰를 배운다. 이병철이 남긴 말 중 나는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한다. 리더는 친해질 필요가 없다. 다만 일관되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리더의 가장 큰 미덕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곧 신뢰의 형태가 된다. 이병철은 평생 수많은 부탁을 받으며 살았다. 사업이 커지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회장님이라면 가능하실 겁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부탁들을 일일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감정으로 들어준 부탁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온다. 그는 거절을 냉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가장 따뜻한 기술이라 여겼다. 진정한 공정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질서의 선언이다. 리더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평하려 할수록 오히려 불만이 늘어난다. 그는 그래서 명확함을 선택했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 명확함이 사람들의 신뢰를 낳았다.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한다. 관계가 끊길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러나 이병철은 말했다. 거절 한 번에 무너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오래갈 가치가 없는 관계다. 그는 오히려 거절을 통해 사람을 걸러냈다. 거절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의 기준을 존중했고 거절에 분노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다. 한 번은 오랜 거래처 대표가 찾아와 규정을 어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과거에 이병철을 도왔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병철은 단호히 말했다. 덕분은 기억하되 원칙은 예외가 없다. 그 대표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몇 년 뒤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절이 배신이 아니라 신뢰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이 일화는 품격 있는 거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자신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품격이었다. 그는 부하 직원이나 자녀에게도 똑같았다. 감정은 공정함을 병들게 한다. 그는 냉정하다는 평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냉정함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유일한 배려다. 공정함이 무너지면 관계는 썩는다. 한쪽이 늘 부탁하고 한쪽이 늘 들어주는 관계는 결국 불만과 의심으로 변한다. 리더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함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병철은 원칙을 사람보다 앞세웠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감정으로 시작된 관계를 경계했다.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감정으로 끝나고 원칙으로 맺어진 관계는 신뢰로 남는다. 이 문장은 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한다. 그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부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정의 문제야. 이병철은 조용히 답했다. 그래서 더 도와줄 수 없다. 우정이 돈보다 소중하다면 돈이 우정을 망치게 두지 말자. 그 친구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세월이 흐른 후 직접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 받았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이용했을 겁니다. 이병철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부탁은 신뢰를 시험하는 도구다. 그 앞에서 한쪽은 양심을 한쪽은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무너진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공정함은 냉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온도다. 이 철학은 오늘날 리더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상사와 부하 간에도 공정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언젠가 균열이 간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착함을 미덕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이병철은 착함보다 정직함을 택했다. 정직함은 때로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 속에 신뢰가 자란다. 그는 말했다. 착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지만 공정한 사람은 존경받는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 원칙을 지키는 냉정, 그리고 설명을 잊지 않는 따뜻함. 이 세 가지가 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병철은 인간관계를 경영처럼 다뤘다. 사업에는 손익이 있고 인간관계에는 감정의 회개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제품이 회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회사를 세운다. 그러나 그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질서 위에 서야 한다. 그의 마지막 철학은 신뢰의 구조였다. 신뢰는 감정의 온기가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에서 만들어진다. 감정은 언제든 변하지만 원칙은 시간을 견딘다. 이병철은 인생을 하나의 경영으로 보았다. 그에게 관계란 단순한 인간적 유대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그 시스템에는 원칙과 거리, 질서와 절제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뢰를 구조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인생에서 수많은 관계의 실패를 경험했다. 때로는 배신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으며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험을 손실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값진 자산이라 불렀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시험이자 훈련이었다. 거절, 오해, 실망, 그것들은 모두 리더로서의 냉정함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의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경영자로 완성시켰다. 그가 깨달은 인간관계의 원리는 놀랍게도 기업 경영의 원리와 같았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널 부탁하고 누군가는 널 들어주고 그 불균형이 섞기 시작하면 결국 신뢰는 사라진다. 이병철은 그때마다 원칙으로 돌아갔다. 리더는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의 공정함은 차가운 법이 아니라 따뜻한 온도였다. 그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사람을 품었다. 한 번은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네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자네가 무너지면 그 아래의 사람들도 무너진다. 리더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다. 그 말에 그 직원은 울었고 그 후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병철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거울로 보았다. 사람은 자신이 비추는 거울을 통해 성장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수준이다. 그는 늘 주변을 정리했다.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방향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했다. 그는 말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다. 깊고 맑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경영했다. 홀로 있을 때 그는 생각했다.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통찰의 공간이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으로 인해 아픈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 인생은 인간관계의 실험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 원칙을 세웠고 그 원칙 속에서 품격을 길렀다. 그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신뢰의 구조를 세우는 것은 지혜다. 이병철이 남긴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리더와 인간에게 똑같이 울린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오해받고 때로는 이용당한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바로 인생의 수익이다. 그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신뢰의 토대가 된다. 결국 인생은 관계를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그는 말했다. 사람은 배워서 성장하지만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 이병철의 철학은 단순한 경영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철학이다. 거리를 지키는 예의, 원칙을 지키는 냉정, 그리고 침묵 속의 신뢰. 그 모든 것이 그가 평생 구축한 인간 경영학의 핵심이었다. 가까움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 감정보다 강한 것은 원칙, 말보다 깊은 것은 침묵이다. 그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사람을 경계하되 미워하지 마라. 거리를 지키되 냉정하지 마라. 신뢰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기술이다.